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이제 통합 계정이거든요. 이 통합 계정 안에 숨어 있는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진짜 계정 과목들은 이런 애들인 거야. 현금. 요구불 예금도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을 묶어서 부르는 게 이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정 과목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리고 현금성 자산, 소액 현금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정이라고 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말하는 건데 그 자산 안에 회계 처리할 때, 분계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현금이고요. 보통 예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공부할 뭐 외상매출금, 미수금, 토지, 비품 되게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산 안에는 계정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많아서 회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산이 뭐냐 물어보면 예전에 어떤 거래가 있었어. 그래서 현재 그 결과로 기업이 가지고 있긴 한데 나중에 효익이 창출될 거라고 기대가 돼. 근데 이미 현금으로 되어 있는 건 현금이고 보통 예금은 은행에서 돈 찾아오면 현금 되는 거고 외상 매출금은 나중에 돈으로 받아오면 현금 되는 거고 아직 못 받은 돈 나중에 현금 받아오겠죠? 땅 팔면 현금 되겠죠? 비품 팔면 현금 되겠죠? 그러나 얘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기업이 기대하고 있는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꼭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움직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는 것도 기대가 되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게 현금만 자산이 아니구나. 그런데 자산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계정이 현금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현금이라는 것 자체를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자산과 대비해서 예전의 거래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나중에 돈이 나가야 될 의무 계정이거든요. 물건을 샀는데 외상으로 샀어. 나중에 돈 나가겠죠? 유출되겠죠? 돈 먼저 받은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도 있고 나중에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한데 얘를 부채라고 처리하는 이유는 뒤에 공부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빌렸대. 차입했다는 얘기는 돈을 빌렸다는 얘기인 거잖아. 사채를 발행했대. 사채 발행하고 돈 땡긴 거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들어왔거나 물건은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언젠간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본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은 3개인데 자산이 100이다. 부채가 60이다. 그러면 자본은 40이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재무상태표 요소가 되는 계정이라고 불렀고요. 그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 중에 이번 시간에는 자산 중에 현금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인데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이더라고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기초회계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로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FAT 1급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FAT 2급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다뤘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제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분계 연습을 현금부터 다뤄볼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바로 다루기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본 거예요. 정리해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과 비용은 얘는 대변에 발생되고 비용은 차변에 발생되더라. 수익 중에 상품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상품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분계를 해요. 실제 계정 과목은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우리가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벌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해요. 그럼 반대로요. 이자 수익이 발생되는 그 사람의 반대편 입장에서 거래가 되면 뭘까요? 누군가는 돈을 주고 누군가는 돈을 받겠죠? 돈을 주는 사람은 그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거래처에게 접대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다. 상품이 매출된 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씩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자세하게 좀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봤던 내용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심플하게 그렸지만 이제부터 자산을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야. 내가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 날, 이날 X1년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1년이라는 기간 안에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은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부채는 현금이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은 유동이라고 부르고요. 1년 이내. 그 이후에 도래되는 자산, 그 이후에 갚을 부채는 비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년도 12월자 기준으로 몇 년도가 유동이 되겠어요? X2년이 유동이겠죠. X3년 이후는요. 죄다 비유동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 중에 지금 자본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FAT 2급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이니까 자본금만 있는 거죠. 근데 FAT 1급은 또 급수가 법인 기업이니까 5개 계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급수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AT 2급이다 그러면 얘만 쓸 거고 FAT 1급이다 다 쓰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건 지우고 그렇구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자본 계정은 달라질 수 있구나. 심플하냐? 좀 복잡하냐? 그러나 어떤 급수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를 구분하는 건 동일해요. 자, 그 다음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것. 그 중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잠깐만 제가 페이지를 조금 넘겨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하는데 옷이 이만큼 안 팔리고 쌓여 있어. 12월 말에. 그러냐면 이 옷은 어떤 식의 이 옷을 이 옷가게는 뭐로 부를까? 왜 갖고 있어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12월 말에 얘가 있다는 얘기는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우리? 재고라고 부르지 않나? 재고? 재고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산이긴 해. 왜냐면 이 옷은 팔리는 순간 현금이 되잖아. 팔리기만 하면 현금이 돼. 문제는 아직 안 팔렸을 뿐이야. 팔리면 현금 되죠. 언제 팔릴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기업은요. 언제 팔릴지 모르는 이 재고자산이 만약에 이 창고에 있다면 이것도 판매가 되면 현금이 될 거야. 근데 언제 판매될지 몰라? 그럼 아유 냈어. 너도 유동으로 가자. 팔리겠지.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지만 팔리겠지. 그래서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들고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건데 재고자산은 결국 형체가 뭘까? 대부분 물건의 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팔려야지 돈이 돼. 그런데 얘도 유동으로 분류는 하고 있어. 그래서 영업수간 순환 기간 안에 현금화가 되는 이 말이 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 유동자산이라고 말할 때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등장했다. 재고자산도 포함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 말고 당좌자산은 그럼 뭐냐? 여러분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모든 자산 중에 재고가 아닌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당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에 뭐가 있나를 하나하나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거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재고로 공부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번 시간에는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당좌자산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 유동자산 2개 중에 판매 등을 거치지 않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거. 그럼 판매 등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고자산이 아닌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판매 등을 거쳐서 현금화가 되는 거는 재고뿐이니까. 우리는 지금 재고자산이 아닌 당좌자산을 중점적으로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당좌자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정 과목으로 분류해서 보시면은 1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게 결국은 얘구나. 근데 얘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해야 돼요.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제목은 요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럼 얘는 뭐냐?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우리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 중에서 성격이 중요하면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내용이 유사하면 통합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얘가 통합으로 표시하는 계정이야. 그러니까 분개할 때는
현금으로 분개하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소액 현금으로 이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분개는 하는데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할 때는 여러분 이 5개를 쭈루루룩 다 적어버리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쓸데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12월 말에 현금이 만약에 10이 있고 보통예금이 20이 있고 당좌예금이 40이 있잖아. 이게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다 더하면 70이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나 예금으로 가지고 있나 현금하고 유사한 건 맞잖아. 은행에 있냐 금고에 있냐 이 차이죠.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에다가 70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면 뭘 보면 돼요. 장부를 열어서 보면 되죠. 무슨 장부를 보냐면 주석. 제가 잠깐 여기서 다이소 재무제표를 좀 열어볼게요. 좀 보세요. 자, 이제 다이소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볼게요. 딱 보니까 맨 처음에 유동자산 밑에 당좌자산 있죠. 당좌자산 밑에 첫 번째 얘 있죠. 주석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지금 그게 얼마냐면 지금 원 단위로 보여주는 다이소 재무제표가 4,840억이야. 4,800억이란 뜻이죠.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뭐지? 궁금해? 궁금하면 주석 9 열면 돼. 거기 써 있어. 근데 보니까 얘는 아마도 현금도 이 안에 있고 보통예금도 이 안에 있고 당좌예금도 이 안에 있고 현금성 자산도 이 안에 있고 소액 현금을 다 더해서 얘란 뜻인 거예요. 지금 그거 말고도 계정 엄청 많잖아요. 이 많은 계정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현금은 얼마, 당좌예금은 얼마, 보통예금은 얼마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어차피 현금과 유사한 것들이니까. 지금 잠깐만 보고 갑시다. 당좌자산이 쭉 끝나고 나면 뭐가 있나요? 재고자산이 있죠? 다이소는 상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소의 재고자산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상품. 자, 이런 식으로 장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 이런 다이소가 만드는 재무제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이소 재무제표를 잠깐 봤어요. 자, 돌아가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현금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건 통합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분개할 때 쓰는 정확한 계정 과목을 굳이 말한다면 첫 번째 계정으로 분류되는 게 현금, 두 번째가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그리고 소액현금. 얘네들을 다 더해서 요 이름으로 통합으로 합산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 현금부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현금이 뭐냐? 여러분 현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고받을 때 현금 주고받는 거죠? 지폐 현금이에요. 500원짜리 현금이죠. 얘네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통화증권이에요. 그냥 통화증권인 거야. 얘 자체가. 얘가 통화증권. 근데 통화증권만 가지고 거래할 수가 없어. 내가 오늘 5억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한 장으로 끊어오래. 5억을 5만 원짜리로 나눠서 발행하면 사과박스에 담아야 되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5억을 은행에서 인출할 때 뭘로 대부분 발행을 해요. 5만 원짜리로 끊어요. 한 장으로 끊어요. 그 한 장은 현금을 대신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발행되는 또 다른 현금이잖아요. 그걸 수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불러요. 통화증권의 대신 용도,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가 수표예요. 여러분 수표 주고받을 때 아 수표 짜증나. 수표는 현금이 아니잖아 라고 해요. 아니면 현금이라고 해요. 현금이라고 하죠.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외우실 건 통화대용증권은 현금과 통화증권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현금과 동일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결론을 얘기하면 다 분개할 때 현금으로 분개한다. 근데 현금으로 분개하는 이 수표의 종류가 되게 특이해. 첫 번째, 요거 조금 있다가 자, 자기합수표. 여러분 자기합수표 우리 좀 화면으로 좀 볼까요? 자기합수표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왜 현금이라고 할까요? 왜 현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자기합수표를 받았는데 의심 들어요? 위조일 순 있지. 그러나 위조라는 전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 자기합수표는 은행에서 발행이 된 건데 은행이 이 수표를 끊어달라고 하는 사람의 통장에서 10만 원을 인출해서 수표라는 형식으로 준 것뿐이잖아.
10,000원짜리를 대신해서 준 것뿐이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온 게 수표라는 형식을 띈 것뿐이니까 이 자체가 현금이 아니면 뭐겠어요. 현금이잖아. 이 수표는 주순 사람이 은행 가가지고 자기 등본, 자기 주민번호 보여주고 현금으로 받아오면 내 건지 아닌지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현금을 주잖아요. 현금이니까 그래요. 태생 현금이야. 은행에서 돈이 인출돼서 수표라는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발행자도 은행이고요. 여기엔 누가 손으로 쓰거나 그러지 않죠. 이것은 자기합수표는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현금이에요. 근데 기업에서는 자기합수표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지 않고 가계수표라는 이름으로 발행하게 돼요. 개인기업이 가장 또 많이 발행하기도 하죠. 두 개는 현금이야. 그러니까 수표.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송금 환이 있대. 송금을 수표로 준 거야. 현금하고 똑같아요.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표가 있어요. 그게 우편한 증서예요. 수표예요. 대체저금 환급 증서가 있어요. 은행이 발행하는 거야. 수표랑 똑같아요. 배당금 준다고 기업이 통지표 날렸어. 가져가면 당장 현금 줘. 그래서 현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수표는 현금인데 거기다가 송금환, 우편한, 대체저금 환급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또는 국가에서 준다고 약속한 통지표 이런 것들은 죄다 현금하고 똑같다고 봐요. 누가? 기업이. 개인은 이런 거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기업은 다양한 수단으로 현금처럼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금이구나. 근데 거기다가 만기가 도래된 공사채 이자표, 만기가 도래된 선일자 수표, 그리고 일람출구법 요 세 개를 어쨌거나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만기가 도래된 공사채 이자표 요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는다. 그래서 피투자자 이렇게 불러요. 피투자자가 갑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투자한 사람이 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얘가 나야. 나. 내가 을이야. 난 돈이 많아. 자,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사채를 발행한다. 사채를 이렇게 발행해. 근데 이 사채가 을이 관심이 있어. 왜냐면 이자가 높더라고. 이자가 막 10%야. 여유자가 10%. 그리고 이 사채를 사면 을은 이 사채를 발행한 자로부터 얘한테 만약에 빌려준 돈이 만약에 20억이잖아. 그럼 20억을 빌려주면 얘가 나에게 뭘 줘야 돼요? 약속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준다는 약속된 이자 표딱지를 줘요. 이렇게 해서 점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날이 만약에 6월 30일이다. 6월 30일에 이 이자 표딱지가 6월 30이 되면 1억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한 통지표. 12월 말일에 1억, 6월 말일에 6개월 단위로 막 1억씩을 주는 거야, 이자를. 그러면 이 이자 표딱지를 들고 있는 나는 요거 들고 있다가 6월 30이 되잖아요? 6월 30이 뭐죠? 드디어 이자가 만개가 된 거죠? 그 이자 표딱지를 뜯어? 드르륵 뜯어가지고 얘한테 가져가. 그럼 얘가 1억을 현금으로 줘. 자, 그러면 이 이자표 중에 얘는 현금은 아니지만 얘는 뭐야? 현금 되는 거잖아. 얘 현금이잖아. 얘를 뭐라고 불러요? 만기가 도래된 공사채 이자 표딱지라고 부르는 거야. 만기가 도래된 글씨가 없다. 만약에 여기서 이거 없다. 그냥 공사채 이자표다. 그럼 현금이에요? 아니에요. 현금 아닌 거예요. 이래야지 현금인 거야. 그래서 만기가 도래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만 그러냐? 선일자 수표라고 있는데 선일자 수표는 어떤 거냐면 요 아래 봐요.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그럼 뭐가 현금이냐? 만기가 도래돼야만 현금이다. 선일자 수표는 또 어떤 거냐면 제가 A라는 자가 있고 내가 있어요. 저는 얘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요. 얘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돼. 근데 오늘 드디어 이자가 들어왔대. 자, 오늘 5월 1일이라고 합시다. 오늘 5월 1일에 A로부터 이자 100원을 뭘로 받았냐면 수표로 받은 거예요. 수표니까 A가 은행 가가지고 수표를 이제 끊어갖고 나한테 준 거죠. 근데 보니까 5월 1일에 이 수표를 받았어. 여러분 일반적인 수표는 A가 자기 통장에 돈이 있으면 통장에서 100원을 인출해가지고 수표를 주는 거잖아. 근데 A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얘기한 거야. 저 은행 언니 수표로 끊어주시는데 수표에다가 날짜를 6월 20일을 써주세요.
그럼 은행 언니가 그러면 6월 20일에 돈을 통장에 넣으실 건가요? 그럼 네, 그러려고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얘가 돈 달라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수표를 발행은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현금이 없으니 오늘 5월 1일에 발행은 먼저 하고요. 6월 20일에 얘한테 은행 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6월 20일자로 끊어주세요. 요 수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표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끼리 이러한 수표를 부르는 거예요. 먼저 발행된 수표. 그래서 선일자 수표. 그럼 여러분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현금 받은 걸로 해야 될까? 현금이 아닌 걸로 할까? 그렇죠. 얘는 현금이 아니에요. 사실 이름은 수표지만 만기까지는 현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되면 현금이 된다고 발행되는 어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선일자 수표는 말만 수표지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은 어음이에요. 말만 수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표는 언제가 돼야지 현금이 될까?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6월 20일이 드디어 만기가 된 거죠. 이때 은행 가면 은행 언니가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일자 수표는 언제가 돼야지만 현금이 됩니까? 물어보면 예. 만기가 돼야지 현금 되죠. 선일자 수표는 만기라 이 날짜가 만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날이 되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줘도 다 현금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됐을 때 현금처럼 취급해. 근데 만기가 안 되면 현금이 아니었던 거죠. 두 가지를 구분하실 때. 그래서 이 아래 보는 내용들 중에 통화대형 증권이 좀 많죠. 왜 많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야 수표 하나만 가지고 수표 거래를 하기보단 다양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현금처럼 주고받거니 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편이에요. 그걸 좀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람출구보험은 또 반대다. 일람출구보험은 여러분 어음은 종류가 두 개인데요. 약속어음이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일람출구보험이 있어요. 약속어음은 만기까지는 돈이 안 돼. 만기가 돼야지만 현금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음이야. 근데 일람출구보험은 웃기는데 만기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재무팀에서 하는 일은 붕괴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팀은 다양한 기업에서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어떠한 수단으로 받고 어떠한 수단으로 결제했을 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영업팀은 물건을 파는 일이 극대화하는 일이지만 재무팀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자로 불릴까 열심히 일하는 게 그거 하는 거잖아요. 돈 있으면 뭐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이자 받으면서 예금해 놓는 게 유리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자금을. 내가 돈을 받아올 때마다 금고에 넣어놔? 그러면은 재무팀에서 일하면 안 되죠. 현금으로 보유하는 거는 적정선에서만 현금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적정한 은행 예금에 예치해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벌어야죠. 그럼 재무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래처에게 10억을 지급해야 돼. 돈은 많아. 돈은 많아. 첫 번째. 자기야 수표를 결제할 것이냐. 두 번째. 어음으로 결제할 것이냐. 근데 보세요. 10억을 결제할 때요. 자기야 수표로 이 거래처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자기야 수표는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가죠? 오늘 돈이 나가죠. 오늘 은행에서 10억이 빠져나가서 수표에다가 10억을 끊고 얘에게 주는 거죠. 근데요. 어음 중에 일람출급 어음을 발행하면 오늘 10억이 안 나간다? 일단 어음이니까 어음으로 나가. 그럼 이 거래처가 이 어음을 만약에 3월 1일에 발행을 해요. 대신 만기가 없어요. 발행만 한 거야. 그리고 얘에게 줘. 그럼 이 거래처는 만기가 없는 일람출급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언제 은행 가야 돼? 아무 때나 가면 10억이 인출돼서 얘 현금화가 돼. 그러니까 이 거래처 입장에서는 일람출급 어음을 받으면 현금과 똑같아. 왜냐면 오늘 가나 내일 가나 현금 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얘에게 별로 나쁜 어음이 아니지만 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봐요. 자금을 운영할 때 자기합수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까? 일람출급 어음으로 발행하는 게 유리합니까? 자기합수표로 발행하면 오늘 당장 10억이 인출되지만 일람출급 어음으로 발행하면 10억이 오늘은 그대로 있고
오늘 나갈지 내일 나갈지 하루라도 이자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람출급어음을 기업이 선호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기업수표를 결제하는 기업은 바보 같은 기업인 거지. 뭐하러 그렇게 해? 자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유리한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 쓰는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람출급어음이 현금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써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주의사항 중에 우표나 수입인지나 만기가 안 된 선월자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뭐 당연한 거죠. 우표를 누가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수입인지가 무슨 현금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증서에다가 붙여서 그냥 쓰는 것뿐이지. 사둔 거지. 만기가 안 된 건 선일자수표는 만기가 돼야지만 현금이야. 까지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 타인 발행 당자 수표. 자, 요 부분은 일단 현금인데 이름을 봐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래. 여러분 당좌 수표는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생겼어. 손으로 적어. 손으로 적은 거 보이세요? 막 손으로 적어요. 이렇게. 웃기죠? 왜 웃기냐면 이런 식의 당좌 수표는요. 내가 은행에 안 가고 직접 발행하는 거야. 당좌 수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직접 발행해. 직접 발행하니까 엄청 편해요. 기업이 선호하는 수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내가 들고 있을 때 내 입장에서 누군가가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내가 들고 있다. 자기합 수표를 들고 있나?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들고 있나? 둘 다 나에게는 뭐예요? 현금이라는 뜻. 이 정도만 외워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당좌 예금을 따로 공부할 거거든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자기합 수표랑 당좌 수표 중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구나.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잠깐 요거는 킵하시고 우리가 거래 판료소를 공부할 때 이런 걸 했었죠. 모든 자산은 증가될 때도 있지만 언젠간 감소할 수 있어요. 그게 현금이죠. 현금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현금이 나가는 이유는 부채를 갚아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산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자본이 감소되면 나갈 수도 있지만 비용이 발생돼서 나갈 수도 있죠. 다시 자산이 증가되는 현금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언가 자산의 감소로도 들어올 수 있고 빌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본의 증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돈을 벌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중에 우리는 그 자산 계정 중에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움직임을 밑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 사원에서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 분개하는 걸 잘 하셔야 돼, 결국에. 첫 번째 문제. 상품 10원을 매입했고, 여기 봐요. 상품 10원어치를 매입했대. 그럼 뒤에 나올 말이 뭘까? 돈 줬다 이거죠, 뭐. 아니면 아직 못 줘가지고 외상으로 거래가 남았다. 뭐 그렇게 하든지. 하여간 결국은 돈이 나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개를 할 때는 차변이나 대변이라는 글씨를 쓰지 않고 그냥 중간에 사선을 그어버리면 차변이 되고 대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장부를 그리는 거니까 분개하는 방식은 이렇게 그냥 그어 이렇게 사선으로. 일자로 그으면 일처럼 보이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자, 사선으로 그어놓고 분개를 딱 보니까 내용은 몰라도 10원의 거래가 일어난 건 맞아. 그럼 양쪽의 대차가 일치하는 게 원리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10원이고 얘도 10원이야.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 뭐냐? 이 자리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기합수표를 봐요. 자기합수표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때 뭘 하면 된다고요? 현금으로 분개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기합수표 현금이잖아요.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누가 발행했는지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 누굴 발행해? 은행이 발행하는 거지. 어떤 은행이 발행하냐 중요하지 않잖아. 은행에서 발행이 돼서 자기합수표라는 형식을 띠는 순간 그건 현금이죠. 그러면 보세요. 문제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현금이 나갔다는 거잖아. 현금은 자산이잖아. 현금이 나가면 현금을 차변에 적으면 현금이 증가되니까 현금을 어느 쪽에 넣어주면 현금이 감소되는 분개를 할 수 있어. 대변. 여기다가 현금 쓰는 거예요. 현금이 대변에 쓰였고 그 옆에 10원이 쓰여 있다. 이 얘기는 현금 10원이 나갔구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긴 문장을 딱 얘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분개로. 그러면 봐요.
현금이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나갔니? 왜 나갔는지를 차면에 적는 거죠. 현금이 나갔죠? 왜 나갔어요? 자본의 감소인가요? 에이, 아니잖아. 갚은 거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야. 자산의 증가냐, 비용이 발생된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상기업은 판매하기 위해서 뭐를 사놔야 결국엔 판매가 됩니까? 상품을 사와야죠. 근데 상품을 사오자 팔립니까? 상품을 사오면 일단 재고자산으로 쌓여요.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오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일단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팔리면 그때 비용을 떨들지 말든지 그건 그때 하는 거야. 그러면 상품을 샀다. 창고에 쌓아놨다. 그러면 상품은 뭐냐? 재고자산이다. 결국은 또 다른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지금 분계는요. 얘하고 얘하고 만난 거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차변은요.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 이름은 상품이라고 쓰시면 돼. 이게 계정 과목이야. 이렇게 하면서 한 개씩 외워나가시면 돼요. 상품은 들어왔고 현금은 나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분계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상품 10원어치를 매입했대. 그러면 뒤에 나올 말은 뻔하지 않나? 돈 나갔다 이 얘기잖아. 근데 뭘로 줬니?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동점 발행 당좌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현금이라며. 일단 현금이야. 그러면 또 이거네? 아, 이것도 현금 나간 걸로 하는 거구나. 현금 왜 나갔지? 상품 샀어? 답이 똑같네. 맞아요. 상품 산 거 똑같고요. 이수표든 이수표든 결국 계정 과목은 현금이잖아. 그러니까 분기할 때는 답이 현금인 거야. 자기합수표가 계정 과목으로 쓰이는 이름 아니고 동점 발행 당좌 수표가 현금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거야. 여러분 시험은 이 이름을 잘 써서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객관식 문제에서 얘가 질문하는 게 현금인지 아닌지를 찾는 게 관건인 거예요. 현금이 나가면 대변이네요. 현금은 자산,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근데 얘는 뭐야? 얘도 자산이야.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인 이런 분계가 일어나는 회계 처리가 진짜 많아요. 현금만 자산인가? 토지도 자산이고 건물도 자산이고 상품도 자산이고 원재료도 자산이고 끝도 없는 자산을 사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가 상당히 많고요.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야. 얘도 자산이고 얘도 자산인데 어떨 때는 여기 오고 어떨 땐 여기 오지? 현금이라는 게 나갔으니까 현금은 감소했고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오늘은 증가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상품을 10원어치를 매출했대요. 이제 매출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물건을 팔았어 드디어. 그러면 돈이 나가요? 돈이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오죠. 뭘로 받았대? 자기합수표를 받았대. 여러분 자기합수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뭘로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양쪽에 10원씩이고요. 오늘은 현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그러니까 자기합수표를 받았대. 현금을 받았다. 그럼 현금이 증가됐네요. 현금 증가. 대변이 뭐죠? 상품을 팔았대. 여러분 상품 팔면 드디어 내가 원했던 수익이 생긴 거다. 상품 팔려고 기업이 존재하는 거잖아. 드디어 수익. 그 수익의 이름 네 글자로 적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해하고 가셔야 돼. 그냥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가장 아름다운 자산의 증가. 자산 중에 제일 좋은 현금. 매출이 일어난 이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익은 대변일 수밖에 없고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오는 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상품을 10원어치를 매출했대요. 근데 동점 발행 수표로 받았대요. 그리고 동점 발행 수표로 받으면 뭐 받은 거야? 현금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대변에 상품 팔았대. 그럼 뭐죠? 상품 매출이죠. 그쵸? 자, 지금은 상품이라는 것 자체에다가 치중하지 마시고 현금이 나갔을 때는 대변, 현금이 들어왔을 땐 차변인데 문제에서 현금으로 지급이라고 안 하고 자기합수표,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하면 분계를 현금으로 처리하는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현금이구나. 답은 여기 아래 다음 장에 있으니까 요거 연습한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는 아, 그렇구나. 나중에 또 공부할 거야, 제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중에 요 당좌 수표. 요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과 관계가 있어요. 당좌 예금은
내용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요건 잠깐 킵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통예금하고요. 당좌예금이 있는데, 자, 보통예금은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꺼내고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하는 예금 통장 있죠? 회사도 있겠죠? 그 예금 통장을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의 이름이 보통예금이에요. 입출금이 자유로워.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기가 따로 없는 거. 자, 보통예금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월 2일 날 제가 거래처에게 이자 1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결제했대요. 여러분 차대반 나눠볼게요. 양쪽은 둘 다 100원씩을 넣고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보통예금은 현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자산이죠. 보통예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상상해봐요. 돈이 나갔잖아. 그 보통예금은 어느 쪽에다 넣어주면 보통예금이 감소가 되는 걸 분개할 수 있어요. 대변이죠. 보통예금은 현금 대신 사용하는 두 번째 계정 과목 자산이니까. 자, 그럼 보통예금을 대변에 적었다. 이 얘기는 보통예금 100원이 나갔다. 인출됐다. 왜 나갔니를 쓰는 거잖아. 왜? 왜 나갔는지 봤다? 이자를 줬대. 여러분 이자는요. 나가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자 보세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여러분 이자는 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자를 줬다는 얘기는 돈을 빌렸나 보지 뭐. 그럼 이자라는 비용이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영끌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차변에 와야 된 이름은 뭘까? 비용인데 비용 중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의 이름을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거야. 계정 과목이.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자, 제가 이 거래를 지우고요. 이 분계만 남겨놓잖아요. 이 분계만 남겨놓고 이 거래를 한번 상상해봐요. 100원이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원이 걸려있다. 이 얘기는 보통예금에서 100원이 나갔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왜 나가는지. 이자 비용이 100원만큼 보통예금에서 나간 걸 보여주는 거구나. 아,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 보통예금이 대변에 걸렸다는 얘기는 예금이 나갔다. 100원이. 왜 나갔지? 아, 이자가 나갔구나. 써 있잖아. 그쵸? 자, 이 자리에다가 이자 비용이라고 안 쓰고요. 만약에 급여라는 이름을 걸었다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100원을 주기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나갔구나. 이 자리가 만약에 복리후생비면 아, 복리후생비가 보통예금에서 나갔구나. 이 자리가 접대비면 아, 접대비가 보통예금에서 나갔구나. 한 번 더. 내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샀는데 현금이 실 때 예금으로 이체해달래. 상품이 들어왔는데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다.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답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야.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보통예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여러분 보통예금이 들어오면 차변이겠죠. 이제 줄여서 적으면 20원. 만약에 20원이 왜 들어왔는지 알아보니까 상품 팔아가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 그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일 거고. 두 번째, 이 자리가 은행으로부터 이자가 들어왔대. 그럼 이거 뭐야?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 자리가 상품 매출 이자, 그래, 두 개만 해요. 어쨌거나 수익인데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예금.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당좌예금 할 거야. 잠깐 킵. 근데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더라.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해놓고 세 번째 계정.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계정은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이게 쭉 이제 회계 연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X2년도래요. 이게 X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고 그 다음 연도니까 이제 X3년이겠죠. 이렇게. 자, X2년도에 내가 어떠한 자산, 그러니까 정기예금 생각하시면 돼. 정기예금 같은 거. 넣어놓으면 내가 이걸 투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해 놓으면 이자가 들어오는 형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적금, 투자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정기예금 사는데 뭐 돈 드나? 큰 거래 비용 없어요. 몇 개월 지나면 바로 현금이 돼요. 이자율 변동 없어요. 정해진 이자 그대로 들어와요. 정기예금에 내가 언제 예치했냐면 12월
6일에 은행 가가지고 정기예금 하나에 가입했대. 그리고 취득했다 그러는 거야. 왜 취득이라고 하냐면 자산은 취득한다라는 말을 병행해서 사용해요. 자산을 구입했다는 거, 구입은 뭐냐면 물건 같은 거. 취득은 어떠한 자산을 취득한 거야, 기업이. 자, 이때 취득을 했는데 만기가 언제냐면 X3년도 3월 20일인 거야. X3년도 3월 20일. 그러면 이 금융상품, 이 정기예금이 만기가 3월 20일인데 내가 취득하고 나서 3월 20일까지의 기간을 카운트해 보니까 여러분 취득을 12월 26일에 했죠. 그럼 보세요. 그냥 대충 1월 26일 한 달, 2월 26일 한 달, 3월 26일이 딱 몇 달째가 되는 달인 거야? 3개월. 취득일부터. 결산일부터 아니고 취득일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취득을 할 때 이미 알아. 취득을 하는 순간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얘는 만기가 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되기 전에 만기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 바로 캐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적금 같은 경우는요. 금융상품은 어떻게 취급하냐면 야 이거 예금처럼 취급하지도 말자. 현금하고 다를 바 있니? 현금하고 같지 않아? 그래서 너의 이름을 다로 불러줄게. 현금성 자산. 근데 만약에 취득을 10월 19일에 한 거야. 여러분 10월 19일에 하면 10월 19일부터 3개월 카운트 해볼게요. 11월 19일, 12월 19일, 1월 19일이 되는 게 딱 3개월이죠. 10월 19일에 사면 현금성 자산으로 사자마자 현금돼라고 생각하는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1월 19일이 돼야만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을 해. 근데 얘가 만기가 3월 20일인 거야.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봐요. 우리가 말하는 현금성 자산은 취득을 하는 시점에 만기가 3개월 안에 도래될 때만. 그 핵심이 취득 당시인 거예요. 우리가 3개월이라고 할 때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은 수두룩 빽빽이에요. 반드시 취득하자마자 만기가 3개월 안에 도래된다면 현금처럼 분류하자. 그게 현금성 자산. 10월에 샀어? 그러면 1월 19일까지가 현금성 자산이야. 만기가 3월이면 3월이라는 게 이 3월을 말하는 게 아니야. 취득하고 3개월을 말하는 거야. 에이 됐어 너는 됐고 넌 현금성 자산 아님 이라고 판단해요. 이게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소액현금. 여러분 본점에서 지점 많잖아요. 그러면 지점이 본점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점은 본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니까 지점 돈이 필요하다? 근데 지점에서 회계팀이 없어. 본점이 다 관리해. 그럼 본점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희 지금 회식해야 되는데 25,000원 보내주세요. 내일 저기 거래처가 오시면은 바카스 사 먹어야 되니까 12,000원 좀 보내주세요. 이게 서로에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점이 100만 원씩을 5개의 지점에게 한 번에 뿌려. 그럼 본점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500만 원이 나갈 때 본점, 분계는 얘가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점에서 500만 원 나갈 때 이 500만 원을 뭘로 처리할 거냐 이 얘기인데 돈 나갔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비용처럼 생각한다? 비용 아니야. 비용은요. 증빙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사용해야 돼. 근데 오늘은 지점에게 100만 원씩을 뿌린 것 뿐이야. 오늘 본점이 갑자기 500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지점에 전화해서 다시 보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을 뿐인 현금 관리하는 돈 이래서 걔를 소액현금이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소액현금 뭐예요? 지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주는 돈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전도금이라고도 해요. 요 대정을.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현금으로 분개하거나 보통예금으로 분개하거나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소액현금으로 분개하는데 이 5개를 묶어서 우리는 요 통합계정에 합산하더라. 우린 지금 당좌예금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빼놓고요. 요 4가지 계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학습정리 차원에서 5번.
각각의 문제를 좀 보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제가 정답을 이제 화면에 띄운 이유는 여러분 답을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 1번. 다음 중 당좌 자산이 아닌 것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당좌 자산이 아닌 것은. 그럼 이 말은 결국은 이걸 물어보준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걸 나보고 어떻게 다 알라는 거야. 모르는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거야. 너 재고자산 중에 대표 계정이 상품인 건 알아? 그것만 좀 알면 풀 수 있는데. 당좌 자산이 아닌 것. 그러면 재고 자산은 빼야겠죠. 당좌 자산이 뭔지는 몰라도. 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당좌 자산이 아닌 것. 근데 얘는 알잖아, 맞는 거. 매출채권. 모르겠는데. 미수금. 모르겠는데. 상품은 재고 자산인데. 그래서 답이 상품. 지금은 요 정도. 근데 뒤에 공부하면 이제 다 아실 거야. 지금은 요 정도. 푸는 과정을 보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유동자산의 분류기준 중에 옳지 않은 것.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이거 보세요. 요 이름이 중요할까요? 1년 이내에 현금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할까요? 그치? 1년 초과해가지고 사용에 제한이 있대. 그 얘기는 말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인 거야. 얘는 유동으로 분류되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은행에 넣어놓는 예금이 다 1년 이내만 있겠어요? 3년짜리가 있겠어요? 3년짜리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비유동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단기 매매면 단기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장기도 있겠죠. 장기는 비유동, 단기는 기본적으로 느낌은 유동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안에 맞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게 재고죠. 재고자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유동자산에 합산했었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뭔지를 보셨으면 정확하게 1번이 틀렸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되죠. 이자율의 변동이 크지 않아야죠.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여야 되죠.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어야 돼요. 취득 당시여야 돼요. 결산일은 아닌 거야. 결산일로부터 3개월을 판단하는 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그러면 결산일로부터 판단하는 거는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를 가지고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는 결산일, 보고일이 기준이지만 현금성 자산은 항상 취득일로부터 해요. 그 다음 이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 통화증권은 지폐하고 동전을 말하는 거니까 포함되는 거 맞죠? 송금수표나 우편한 증서도 현금과 똑같다 그랬죠? 당좌예금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 공부 안 했고요. 취득 당시 6개월은 안 되죠. 뭐가 와야 돼? 3개월 안에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될 수 있죠. 틀린 설명은 4번이고요. 마지막. 가하고 나에 들어갈 말 중에 옳은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나 타인 발행 수표 같은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자율 변동의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 중에 이내인 것을 말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여기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당좌예금을 제외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살펴봤어요. 객관식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으셔서 당좌예금 회계 처리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